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증시는 전쟁에 대한 긴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아쉽게도 더 하락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왜 지금이 더 투자하는 데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주요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는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무력 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하루였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3일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38%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1.84%가 하락을 하며 마무리를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가장 큰 폭인 마이너스 2.57%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이번에도 모두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주요 분야들로 살펴보면 간밤에 좋은 흐름을 가져간 분야는 에너지 부분이 좋은 흐름을 가져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헬스케어 정도가 그나마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간 분야는 남은 대부분의 섹터가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갔는데, 기술주와 통신 서비스, 소비재, 산업재, 금융, 부동산, 그리고 기초 소재 섹터가 모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또한 시장의 긴장감과 함께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수치가 30을 넘어갔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공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는 수치입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간밤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 증시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기술주의 대표 기업들인 만큼 다들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우량 기업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도 마이너스 2에서 3%씩 하락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테슬라는 가장 크게 빠져서 마이너스 7%가 넘게 급락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마이너스 4%가 넘게 하락한 모습이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외장에서도 대부분 추가적인 하락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오늘 국내장에서는 관련된 두 개의 ETF가 아쉽게도 계속된 하락세를 보일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 S&P 500과 나스닥 100, 반도체, 미래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분야까지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 역시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유일하게 글로벌 2차전지 ETF 하나만 소폭 상승을 했고, 그리고 시간외장에서도 대부분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오늘 관련된 국내 ETF들은 모두가 하락세를 보일 것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애한산업과 우량주,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ETF들인데요. 여기서도 모든 대표 ETF들이 하락장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바이오와 관련된 ETF 두 개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간외장에서도 대체적으로 더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분야인 메타버스와 함께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테마, 그리고 게임과 e스포츠 테마의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 역시 기술주의 대표적인 분야들인 만큼 대체적으로 모두 마이너스 1에서 4%가량 하락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고요. 하지만 시간외장에서는 그래도 꽤 많은 분야가 다시 올라가려는 반등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이 중에서는 특히 게임과 e스포츠 테마의 ETF와 사이버 보안 ETF 한 개가 4% 이상 급등한 모습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관련된 테마들과 원유 테마,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대표적인 각 분야별 혁신 테마 액티브 ETF들인데요. 여기서는 여전히 탄소 배출권이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과 전쟁의 리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원유와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오늘도 ARKK ETF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움직이는 SARK ETF가 상승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외장에서는 물과 수소, 그리고 원유와 관련된 테마들이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금융과 부동산, 소비재, 산업재 테마의 대표적인 ETF들인데요. 여기서도 의외로 모든 테마의 주요 ETF들이 모두 다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간외장에서도 흐름을 뒤집을 만큼의 큰 변화는 없이 대체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세를 더 많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금과 은, 퀄리티주, 배당주, 원자재, 그리고 천연가스와 관련된 각 분야의 대표 ETF들인데요. 역시 지금은 안전자산이 선호되고 있어서 그런지 금과 은 테마의 ETF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여전히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원자재 관련 ETF들하고 천연가스와 관련된 ETF들이 모두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회장에서도 똑같이 금과 은, 원자재 테마의 ETF들이 추가적인 강세를 받은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는 모처럼 반등을 하려는 초반의 분위기를 가져갔었는데요. 하지만 곧 계속해서 전쟁과 관련된 좋지 않은 정보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그대로 얼어버린 것 같고요. 이 전쟁에 대한 이슈는 당분간 오래 지속이 될 거라는 전망이 아쉽게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증시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 울고 있는 투자자들은 전부 단기 투자자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스스로가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잘 즐겨야겠죠. 한 주라도 더 매수를 이어나가야 하는 시기고요. 보유한 현금을 다 써서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다는 분들은 그저 계속해서 월급을 받고 한 달 한 달 투자했었던 금액만큼 계속 좋은 투자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죠. 내가 20년을 투자한다고 했다면 20년 뒤에 내가 투자 중인 종목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상승장일 때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면서 좋지 못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락장을 즐기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좋은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같은 기간, 같은 금액,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할 수가 있는 좋은 투자를 하자는 거고요. 이 선택은 우리 투자자들이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지겹도록 반복해서 이런 답이 정해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게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성공하는 장기 투자의 한 투자 방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런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을 경험해보면서 우리 모두가 좋은 투자의 경험과 습관을 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앞으로 투자에 성공하게 될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들과 반대로 성공하지 못할 인내심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다시 한번 구분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성공하게 될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최근 전쟁이나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같이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굳건하게 성투를 위한 한 걸음을 계속해서 내딛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